하이트진로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2.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4회전이고 PBR은 1.15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7,189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2.3%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0.7%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의미일 거고요. 매출 총이익이 4.3%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45.1%로 0.9%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5.6%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731억 원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0.1%로 0.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영업과 생산의 갈등 소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매출 감소에 영업의 평가는 떨어지고 또한 매출 원가를 크게 줄이지 못한 생산도 평가 저하를 받을 것이다. 다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을 가지고 영업은 생색을 낼 것이다. 자신들이 수출 가격을 잘 받아서라고 말이다. 그리고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해 재고가 증가했다고 공격할 것이다. 공장장 내가 공장장 해봐. 직원들 놀리는 꼴을 오너가 보질 못하잖아. 이런 일이 수시로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771억 원으로 1.5%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플러스 0.8%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 66.4%로 0.3%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3.7%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8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715억 원으로 2.8% 상승했습니다. 원가 영업이익보다 이 영업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오죠. 이렇게 2.8%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스루풋은 좌우 생산과 영업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도 그럼에도 공장이 운영비용을 줄여 그나마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서로 두둔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 평가지표를 스루풋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470억 원으로 연초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적게 증가했죠. 매출이 감소할 때도 재고를 좀 줄이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재고는 171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원재료 및 부재료가 크게 감소된 거, 안 팔리는 만큼 원재료 구입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영업, 매출이 감소함에 그래도 생산에서 작년만큼 재고를 늘리지 않고 생산량을 나름 잘 조정했다. 이렇게 두둔해주고 생산은 영업이 수출 가격을 잘 받아서 그나마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 영업의 공이 크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이트 진로는 딴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2026년도도 잘해보자고 이런 생판 회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수십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이해를 못하고 싸우는 경우가 원가 세계입니다. 그들이 잘못이 아니고 평가지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용의 성격적 분류, A. 제품과 제공품 및 반제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했고요. 마이너스 87억 1,300만 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의 사용액 4,930억 원, 상품의 판매 912억 원, 요 상품의 판매가 들어가면은 여기 A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A, B, 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755억 원으로 0.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3.7%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9,70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023억 원을 뺀 3,67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9%, 재료비율 61%, 재료비율이 0.5%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되는데 이 모순을 해소할 길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 추론 모순에 영업과 생산 답을 할 수가 없죠. 우린 모르겠고요. 구매 물류 조직이 뭐 거기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또 생판에 의해서 이제 물류가 끌려 들어가 가지고 또 공공에 이럴 때 협력을 할 때는 공동의 적을 만들면 되거든요. 다 같이 협력을 이 3자가 협력을 해도 회사가 잘 될까 말까 하는데 구매부서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 정치나 국내 정치나 인간이 하는 거는 50보 100보인데 그게 다 원가 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총 제조비용의 차이하고 같은 건데 46억 1,500만 원인데 상품의 증감, 스루폿은 상품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걸 표준으로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상품의 증감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영업과 생산은 재고만 알려주지 말고 IMF 흐름을 매월 말 공유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둘이 잘 협력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있고 기초재고에 있고 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타개정 대체도 있다면 해서 출고계가 얼마에서 기말재고 얼마다. 이렇게 흐름을 알려줘야 거기에 대응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둘이 잘 협력하기 위해서 말이다. 좌우 사내 정치에 물류가 중도 조정자 역할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국내 정치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변수는 기업에서는 물류에도 끼어들 수 있는데 정치에는 과연 조정자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겠네요. 쇠주 한잔 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PQ 총제조비용의 차이, 상품의 증감액 하면은 일치를 하고요. 현금 흐름표 아쉽게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이 15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재고는 171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21억 원이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어보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이 21억 9,300만 원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도 1,500만 원 차이가 나네. 요게 평가가 뭐가 잘못됐든지 자관 현금으로 잔잔하게 이게 1,500만 원 사실 큰 돈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좀 요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402억 원으로 0.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11명을 줄였네요. 매출 조금 준다고 이렇게 또 사람을 줄이네요. 대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5,400만 원으로 매우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원 신입사원을 잘랐다는 얘기 같기도 그렇게 상상이 되죠. 어쨌든 쇠주 회사가 임금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소설을 써보자면은 하이트 진로 소주 회사나 담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장인 될 사람한테 자네 어느 회사 다니나 이렇게 되면 아우 쇠주 회사 다닙니다. 와 그럼 딸내미한테 야 뭐 그렇게 술 만드는 그런 담배 회사나 그런데 애를 갖다 잡냐? 그러니까들로 아우 월급 많이 받아요. 그렇지? 예,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딸 데려가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아재 개그를 해봤습니다. 광고 선전비를 좀 줄였네요. 13.8% 매출도 줄고 광고 업계가 조금 싫어할 수밖에 없겠네요. 광고 업계도 요즘 아주 안 좋다고 그러죠. 재고 회전율 6.4회전으로 0.3회전 상승했고 스루풋율은 0.28%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은 스루풋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한 템플레이트 글이고요. 원재료 가격이 4.7%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3.7% 인상시켰는데 우리의 국민주 참이슬 3년 동안 가격 동결입니다. 식당에서는 시내에서는 5,000원, 강남에서는 6,000원 받아 처먹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내수 가격은 올리지 않고 수출 가격이 7.6% 올라간 거죠. 헬리 수출용이 15.5% 인상이 됐네요. 맥주는 2.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원재료 가격 그 상승 하락 무슨 요거는 저기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좀 해소를 한다고 하고 분식회계 개연성했는데 요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판매 가격은 상승했죠. 반증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개연성 그 가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스루풋 회계로 그 예측을 할 때 스루풋 회계는 단순하다는 것을 어, 보여주는 글인데요. 요거는 이 대목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평가 지표들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많다. 원가 회계 실적에 의한 예측을 할 때 생산재료 비율, 가공 비율, 판관 비율, 재고 회전율 등 최소 4팩터가 필요하다. 스루풋 회계에서 예측할 때 몇 가지 팩터가 필요할까? 매출 재료 비율과 OE 운영 경비율 단 두 가지만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계속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좀 더 단순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AI 알고리즘 학습을 쉽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는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예측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을 고민해
온 것은 예측은 납품단가 협상을 위한 교육용으로 제가 동기가 부여돼서 같이 스터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에서 그 1 더하기 25% 4분기만 남았으니까 그거하고 이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스르폰율로 나누면은 목표 이 매출액이 나오겠습니다. 2조 1487억 원. 요거를 뭐 하나의 그 판매 단위 단가라고 비교한다면 214만 8천 원에 판다 그러면은 얼마가 남느냐? 요거를 한번 이제 뒷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1 더하기 25%를 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눠버리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를 215만 원에 결정을 했다고 비유를 해보면은 납품하게 되면은 21만 5천 원이 남는다.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돈을 더 벌려면 가격을 더 인상을 뭐 시켜준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조금 더 빨리 돌리면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어서 판매 단가 인상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죠. 226만 원에 팔게 되면은 운영 비용이 조금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5만 3천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회사의 견적 단가는 실제보다 높게 제출할 것이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왜냐? 원가 회계의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따라서 구매사에서 연간 납품 단가를 계약 시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 표준 관례입니다. 실제 재료비 더하기 운영경비를 더하면 총 제조비용은 매출원가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때문에 견적서에 재고 증가의 영향력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격을 부풀려서 제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부풀려지므로 충분히 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도 감소하므로 이 경우도 납품 견적 단가를 부풀릴 확률이 높다. 구매회사가 스루풋 관점 평가를 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말을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약 단가를 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후려치기를 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18,950원으로 연초보다 650원이 내려갔네요.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 PBR은 1.15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하이트실로 홀딩스가 50.86%, 연금공단이 6.44%, 외국인이 7.1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 자료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스루풋 회계를 개발한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스루풋 회계가 골든 회계가 되는 날이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